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의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논문은 페이턴트 분석을 이용을 해서 기술 로드매핑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정보는 다음과 같고, 이 논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면은, 이 연구는 특허 분석을 사용을 해서 기술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 이 잠재 디클레 할당 ADA 토픽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기술 로드 매핑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 방법론을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을 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제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이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과 로드매핑이 왜 필요한지, 이 로드매핑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이 로드매핑을 하는 방법론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제 현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로드매핑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토롤로지에서는 이 LDA 방법과 이 S커브를 이용한 테크놀로지 스테이지 디바이전 이제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을 분류를 하고 실제로 이제 로드맵까지 만드는 과정을 메토롤로지 챕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시켜 본 결과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이 연구에서 나오는 시사점과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 기술로 선정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주제입니다.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가상화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성공적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신뢰성이랑 분산화라는 고유한 기능으로 인해서 신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 교육, 의료, 물류 등의 분야에 적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자원 낭비,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이런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 모델이랑 응용 요구사항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점점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이 급속화되고 이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경로,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의 그 흐름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날에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사회는 이제 현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제 전통적으로 기술 관리 도구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평가 방식이랑 이 기술 예측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분석을 수행을 하고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의 개발 동향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이제 아래의 세부적인 3개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블록체인 분야의 연구 개발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고, 기술 수명 주기 S커브와 잠재 디클레 할당 ADA 토픽 모델링, 그리고 텍스트 유사성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의 첫 번째 챕터로는 이 블록체인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모두 현황 분석, 현재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지났는지를 분석한 현황 분석이 주를 이루고, 이거를 시사점으로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평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술 평가라는 것은 기술 관리 분야의 핵심 연구 흐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을 획득을 할지 혹은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기술 평가의 기본 사항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정부가 이 기술이 어떨지를 이제 전문가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기술 평가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평가한 연구들 사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특허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했고, 혹은 특허나 논문 등의 데이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 평가를 함에 있어서 ADA를 포함하는 주제 모델링을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기술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중에 하나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 기술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기술 로드맵핑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기술 로드맵핑과 관련된 다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통합적 접근과 이제 최근 연구를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제시하는 기술 로드맵핑 방법론의 장점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문가 기반의 방식을 이제 수행을 하고,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방식을 새롭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전문가 기반과 이 데이터 기반 방식을 모두 합해서 새로운 기술 로드맵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현재 제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도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이 정량적인 분석 방법과 전문가가 이제 평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전문가 기반의 이제 평가 방식, 이 두 개를 통합한 기술 로드맵핑 방식을 제안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연구들의 추세를 쭉 살펴보았을 때 현재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 R&D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 블록체인 분야의 발전 현황만을 분석을 하고, 이 추후에 이제 다음 시점에서 이제 나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의 한계점이고, 이 데이터 분석, 이 로드맵핑 방법론 관점에서의 한계점은 이 자동화 수준이 이제 제한적이고, 이제 분석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고 전문가 기반의 방식이 전문가의 이제 엑스퍼트 논리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자면, 이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동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연구들이 이렇게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부족을 했고, 블록체인 분야의 이제 넥스트 스텝, 이제 미래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 목표를 이 연구자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기술 단계 구분, 기술 주제 분석, 기술 주제 관계 계산, 이렇게 4단계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이 기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도메인, 블록체인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단계 구분 단계에서는 이 얻은 데이터를 이제 수명 주기 이론에 따라서 S 곡선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이 기술의 발전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시점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LGA 토픽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각 데이터의 하위 집합에 대해서 주제 분석을 수행을 하고 각 단계의 기술의 이제 주제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사인 유사성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서로 다른 문서 간의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주제 간의 관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S커브, 이 기술의 단계별로 이 토픽 모델링이 이제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기술 단계별로 이 주제의 이제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이 주제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이 주제는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등의 그런 관계를 보는 것, 관계를 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방법론의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각각의 단계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명 주기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 S커브를 그리고 이 S커브를 통해서 현재 기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기술 수명 주기는 이제 기초과학에서 시작을 해서 제품 개발 및 설계를 거치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1980년도에 이 연구자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이 포스터가 제안한 S커브를 이용한 기술 수명 주기 이론입니다. 이 기술 수명 주기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방식은 특허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특허 데이터 출원 수에 따라서 이 S커브에 피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S커브를 보시게 되면 이 가로축이 effort, expended time 그리고 이제 이게 time이기 때문에 이 각 연도별로 이 테크놀로지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멀추얼리티라고 주어지는 이 세로축을 해당 연도에 출원된 특허 수라고 정의를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고 그 그린 그래프를 이 S커브 뭐 로지스틱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S커브에 피팅하는 그 모델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점을 찍고 이제 그것을 S커브에 피팅을 해가지고 이 S커브 이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신흥기랑 성장기, 발전기랑 이 쇠퇴기 이 네 가지 단계로 이 기술의 수명 주기를 수명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신흥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기간으로 특허 수가 적고 대부분이 기본 특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 관점에서의 특징은 소수의 기업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장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부분이 이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이 R&D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성숙기 부분이고 마지막이 이 기술을 좀 쇠퇴하는 포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이 신기술이 주류 기술이 되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 진입하는 특허 출원인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포화기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 점점 줄어드는 그리고 이 출원되는 특허 수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포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어떤 기술에 대한 S커브가 그려지면은 이 S커브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 쇠퇴기가 이제 올 시점쯤에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이 기술 수명 주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기술이 다음과 같이 진화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이 한 번에 S커브만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혁신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 개발 동향을 이제 분석한 이제 연구들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연도별 특허의 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이 S커브를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특허의 기술 주기를 연도별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기술 주기별로 각 단계별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의 주제를 이제 찾는 모델링 기법입니다. 이때 텍스트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텍스트에서 논의되거나 연구된 주요한 내용을 이제 나타내고, 이 토픽 모델링 특히 이 ADA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토픽에서의 이제 단어의 분포가 디키킬의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으로 이 통계적으로 이 토픽을 찾아가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 토픽 ADA 토픽 모델링의 이제 개괄적인 도식도 같은 경우는 18페이지 왼쪽 하단에 작성을 해 두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이제 본 연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앞서서 그린 이 S커브의 각 단계별로 이 단계에 속하는 특허를 이용을 해서 ADA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해서 이 해당 시점에 이 기술의 동향을 이제 이 주제로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각 클러스터별로 이제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이 토픽과 이 다른 토픽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유사성,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방법론은 이 문서의 이제 단어 벡터, 이 문서에 나오는 단어의 텀 프리퀀시, 이 텀 프리퀀시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 텍스트 시밀러리티 인덱스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텍스트 유사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유사도 계산이라는 것은 이 특정 수량화된 유사도 값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2개 이상의 텍스트의 이제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 적을수록 유사성은 적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 텍스트는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식으로 정의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 커먼 정보가 클수록, 이 공통되는 정보가 클수록 이 두 개의 이제 유사성이 높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유사성 계산은 텍스트 마이닝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랑 이제 텀 프리퀀시 벡터를 이용한 텍스트 시밀러리티 계산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이 문서 벡터를 텀 프리퀀시 벡터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텀 프리퀀시 벡터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텍스트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숄드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단계별로 만든 이 토픽들에 속한 문서들의 문서와 이 토픽의 문서 사이에 이제 시밀러리티 값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이 트레숄드 값을 넘으면 이 두 개의 토픽이 유사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아크로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최종적인 시각화 예시인데, 여기에서 이 하나의 원이 토픽을 의미하고, 이 원의 크기는 이 토픽 안에 속해 있는 텍스트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고, 이 토픽과 토픽 사이의 거리는 이 토픽이 얼마나 유사한지 다른지를 이제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레이즈 원이 이제 이 기술 수명 주기 단계에서의 한 단계이고, 프레이즈 2가 이 다음 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시점상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그리고 마지막 시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연구자가 정성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술의 연속성과 강도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의 생존 상태, 이 주제가 x 시점, t 시점에 나왔다면 그 t-1 혹은 t-2 시점에서 계속 있었는지, 이게 연속돼서 나오는 주제인지 혹은 갑자기 등장한 단어인지, 혹은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런 이 주제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기술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 결과에서는 이 연속성이 이 토픽과 토픽을 잇는 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강도는 이 토픽을 표현하는 이 원의 크기로 표현이 되는 이 주제 관련 텍스트 데이터의 양, 즉 관련 특허의 수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동향 분석을 앞서 얘기한 이 연속성과 기술 강도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연속성이 높다, 낮다, 그리고 기술 강도가 높다, 낮다를 이용을 해서 총 4가지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 4가지의 케이스를 이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이 토픽이, 이 기술 주제가 어떤 토픽인지를 분류를 해서 발전 추세를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 토픽, 핫 토픽, 브레이크스루 토픽, 이제 블랭크 토픽, 이렇게 4가지 토픽으로 나누었는데, 이 키 토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기술의 강도는 높고 연속성도 높은 경우입니다. 이 말은 즉 이 주제가 이 기술의 핵심이고 이 전체 기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토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핫토픽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강도는 높지만 연속성은 낮은, 이 토픽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특허들이 출원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토픽을 핫토픽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영향력 있는 기술 토픽이 될 것이다 라는 토픽이 핫토픽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핫토픽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늘려서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면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브레이크스루 토픽은 이제 각 단계와 관련된 기술 활동의 양 자체는 적지만 기술 활동이 이제 꾸준하게 나타나는, 기술의 연속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특정 요인으로 인해서 이 역할이 강조가 되게 되면 매우 중요한 이 핫토픽이 될 수 있는 그런 키토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토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픽에 대해서는 적당한 관심을 유지하고 이제 지속해서 재평가를 해서 이 브레이크스루 토픽이 키토픽이 되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제 살펴봐야 하는 토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 기술 강도도 낮고 연속성도 낮은 토픽으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과도한 투자를 피해야 하는 토픽인 이 블랭크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블록체인 분야에 이제 특허에 적용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분야 기술의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2018년도까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이 모든 해당 연도에 대해서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총 2280개의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특허 수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것을 S커브에 피팅을 하여서 이제 신흥기랑 성장기 1, 2를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신흥기랑 성장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발전기랑 쇠퇴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성장기를 이제 2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총 3개의 단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연구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기 같은 경우는 14년도와 15년도, 성장기 1은 16년도와 17년도, 성장기 2는 18년도에 이제 특허를 가지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ADA 수행은 이제 앞서 정의한 이 3가지 단계, 신흥 단계, 성장 단계 1, 성장 단계 2, 이렇게 총 3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 수행을 하였고, 신흥 단계에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특허를 이용한 A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단계, 이제 성장 단계 1,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특허를 이용한 ADA 주지 모델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ADA 주제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과 상세한 이 미닝이 궁금하시면 이 발표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ADA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는 각 이 주제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사도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신흥 단계랑 저성장 단계의 주제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이고, 이 첫 번째 신흥 단계에는 4가지 토픽이 있었고, 저성장 단계, 성장 단계 1에는 총 7가지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토픽 모델링의
유사도 값을 계산을 하였고, 이 threshold 값을 경험적으로 이제 0.4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 0.4가 넘는 이 토픽들은 서로 이어진다라고 유사한 토픽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이 토픽 이 신흥 단계에서 토픽 3과 이 저성장 단계에서 토픽 1이 유사한 토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먼저 살짝 살펴보도록 이 신흥 단계에서의 토픽 3은 일렉트로닉 머니 베이스드 네트워크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이 맞죠? 이 저성장 단계의 1이 이제 Related Entity Technology of Blockchain Network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토픽이 이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저라는 것과 이제 네트워크 등의 단어들이 이제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 단계들의 토픽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 토픽 간의 관계성을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려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흥기랑 저성장기, 이제 고성장기에 대해서 각 이 두 개의 단계, 그리고 이 두 개의 단계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트레시홀드 값이 0.4 이상인 경우에만 이 선을 그어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연도에 이제 토픽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정의했던 연속성과 기술 강도로 이 토픽들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3, 이 세 번째 고성장 단계에서의 토픽 1이랑 2, 3는 키 토픽, 중요한 토픽이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토픽이고, 이 스테이지 3의 토픽 4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성은 없지만 이 분야에서 기술 강도가 센 핫토픽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5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기술이 계속 등장하였지만 그렇게 현재의 이제 강도는 높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재평가를 해야 되는 브레이크스루 토픽이고, 이 스테이지 2, 3의 이 여섯 번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연결 강도도 낮고 이 기술의 강도도 낮은 블랭크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각화적인 시사점과 함께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의 토픽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혹은 관심을 어떻게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제안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리절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리미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블록체인 분야의 R&D 기술 현황을 분석을 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예측을 했습니다. ADA 기반의 분석 방법, 그리고 S커브 피팅 기반의 분석 방법을 이제 구축을 하였고, 이 블록체인 분야의 주요 발전 동향을 대표하는 기술 주제를 이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 보안 연구를 획기적인 주제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D 현황과 기존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을 예측했다라는 기여점과 이 방법론이 기술 로드맵 및 기술 예측에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을 해서 토픽 간에 이제 연결을 하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 키워드 기반의 코사인 유사도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초창기의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의미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ADA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전문가가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이제 경험이 필요 없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초창기 인트로덕션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프로세스도 이제 상당히 전문가 기반의 방식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단계를 S커브를 통해서 피팅을 하였는데 실제로 S커브로 이제 피팅까지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특허 출원 건수, 누적 출원 건수를 점으로 찍어서 전문가가 대충 이 정도 단계로 쪼개면 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 피팅을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고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S커브 모델을 선정을 해서 이 단계를 구분을 하였다면 좀 더 좋은 시사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 현 시점과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단거리 미래, 중거리 미래, 그리고 매우 먼 미래 이렇게 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굉장히 먼 미래 한 30년 후까지도 이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연구들이 제안을 하였는데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만을 도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한계점으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특허 데이터만을 이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이 기술과 시장의 관점이 모두 드러나야 되는데 이 특허 데이터에는 그런 시장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특허 데이터만 이용했다는 것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각 단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과 알맞는 간단한 방법을 선정을 해서 이 전체적인 기술 로드맵핑 방법론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연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본 논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